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 증시는 이 상단이 제한된 채로 박스권 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한 불확실성도 시장에 잔존해 있고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중국의 4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지표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시장도 방향성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투자 방향성 잡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런 장에서 필요한 돌파구들 모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돈줄 선생님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장중에 나눠보시고요. 종목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5월장 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장은 돈줄 선생님과 함께 시장 분석에 나서 봐야겠죠. JDI의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뭐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잘 보낸 것 같습니다. 푹 쉬다 오셨나요? 네,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 보충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이번 한 주를 또 잘 맞서 싸우려면 운동도 하고 휴식도 취해야 됐는데 네, 시장을 살펴보니까요. 오늘 뭐 시장 보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미국 장기 출장 관련한 이슈라든지 전기, 가스요금 인상 관련한 소식들 좀 눈에 띄었고요. 지수는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직전에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코스닥은 좀 여전히 힘든 모습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장을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 이번 주까지는 사실 기대감을 조금 낮추면서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이슈 이후에 돈을 시장에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기간을 연장을 이렇게 해야 되고 상한선을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입장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또 안 그렇겠죠. 이게 정치적 입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최대한 야당에서 요구하는 조건, 선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히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언제나 뭐 세금 관련된 부분, 뭐 자금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마찰이 엄청나죠.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언제까지 그럼 지속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이 부분이 정말 빠르면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빠르면은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이제 서로 이견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하다가 빠르면은 이번 주 후반에서 주말 정도까지 해서 일단락 될 가능성이 1차적으로 있고요.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는 이 친구들이 이제 회의를 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쉬게 되고 그러면 29일까지 쉰 다음에 31일 날 말일 날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번 주 주말 정도까지
이번 주 이 주간에는 이제 미국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죠. 우리나라는 두 번째 목요일이지만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 정도 살짝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우리가 더 가기 위해서 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흐름을 좀 만들어 놓고 후반에 협상이 완료되면 가장 좋은 이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차피 이 얘기는 조용해질 겁니다. 뭐 뉴스는 나올 수 있지만 협상을 계속 하면서 이제 이견차가 크다 이런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 회의를 안 하니까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6월 1일까지는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일까지는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불상사는 발생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발목을 잡은 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구간은 이 분홍색 박스권에 코스피가 갇혀 있다라고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0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 2,550을 흔들기 하고 나서 바로 회복되면 제일 좋은 건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00 흔들어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힘이 부족해서 2,500 부근에도 못 올라갔던 증시가 이제 막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지력 테스트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윗부분에서 하면 너무나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가능성은 조금 낮고,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보이기에는 외국인 수급 빼고는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열심히 더 많은 이 자금을 코스피를 매수하는 이 구간을 더 올라가기 전에 매집을 하면은 더 싸게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15조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교육해드렸고, 이 구간에서 꼭 지지 못 받아도 괜찮다. 2,500포인트 이렇게 흔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흔들기가 나와서 단기 이슈로 흔든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시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이번 주까지는 조금 여러분들도 좀 휴식을 취하면서 참아달라라고 말씀드렸죠. 주도주들 정말 강하게 다시 치고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환매 정도 노리는 건데 그 구간에서는 엄청난 상승을 보이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 정도까지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 지금 이렇게 이탈해 있는데 오늘도 아래 꼬리 정도는 달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2,500 회복되면은 여기서 뭐 흔들기를 한 번 더 하던 그냥 치고 가던, 코스피는 추세 쪽은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웠다. 대신 숨고르기 하는 과정이다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15조 이상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고 가시면 돼요. 이게 10조 이하로 줄어든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SVB 사태 때도 14조에서 11조까지밖에 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5조 원으로 보충하고 추가적인 매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너무 싸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트남 혹은 뭐 중국에 투자할 때도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고 수익을 얻어서 본인들의 이 펀드나 이 투자자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큰 수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원하지 않는 건 누구예요?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다.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고 기관도 일부는 정리를 했는데 외국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럼 지수가 무너지면은 제일 피곤한 사람들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수를 드리블하는 이상, 그리고 가장 큰 자금을 운용하는 이상 시장이 아예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대신 숨고르기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2차 연주 휴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만 나오고 좀 더 쉬어도 된다. 기간 조정도 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30% 수익 조정을 받으면은 60만 원, 40%대 조정을 받으면은 이제 50만 원대가 되는데, 우리가 60만 원대에서 지지력 테스트 받는 거 확인하고 다시 50만 원 내려온 거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외국인 수급 역시나 꾸준하다라는 거, 그리고 바닥권에서 순환매 도는 종목들을 차라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 기존 주도들 중에서 쉬는 종목들, 그리고 바닥권에서 순환매 돌면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오늘도 포착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 대신 시간은 조금 투자해야 됩니다. 1분기에 1, 2, 3월 동안
강력하게 치면서 계속 뭐 뒤 없이 앞만 보고 달리던 이런 시장은 나오지 않는다. 기술적 반등 나오면은 짧게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거나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생각보다 좀 실망스럽네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주 쉴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대신 830포인트 이후간 흔드는 정도 구간은 나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흔들기 나오고 있죠, 지금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2차 전지주들이 시총 상위 쪽으로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에요. 1위, 2위, 4위만 해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만 해도 상위 쪽에 다 이런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하고는 다르죠. 과거에 IT가 포진되어 있다가 바이오가 포진되어 있다가 이제는 2차 전지주가 시총 상위주에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뭐 중간에 화장품도 잠깐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총 상위 쪽에 있는 2차 전지주가 쉰다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가 쉰다라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락을 유지해서 지수가 버텨주려면 뭘 해야 된다? 나머지 시총 상위 쪽에 있는 바이오나 아니면은 엔터 콘텐츠 쪽, 엔터주는 최근에 좋았습니다. 엔터 콘텐츠 쪽, 그리고 뭐 IT 쪽이 좀 버텨주면은 이거는 뭐 금상첨화가 되겠죠. 이 정도가 뒷받침을 해줘야지만 2차 전지주의 휴식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움직임이 오늘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이 조금 붙이는, 왜냐하면은 엔터주가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멋진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은 엔터주도 좀 쉬고 이제 뭐 바이오주도 조금 이제 쉬고, 바이오주가 먼저 움직였었죠. 그리고 IT 쪽은 아직까지는 크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 밀려 내려왔다라는 것인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움직이게 돼 있고요.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조정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 목표치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대장주들은. 그러면은 이제는 기간 조정 정도만 기다리시면 되고 기술적 반등이 언제 나오냐 이거는 수급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뭐 천천히 모아가실 분들은 모아가시고, 아니면 지금 구간은 다른 순환매 종목들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좋지, 매수해서 기다리는 거 여러분들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주도주가 휴식할 때는 순환몰 섹터를 공략한다라고 저희가 항상 교육해드리고 있죠. 저희 교육방은 다들 입장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입장하셨으면은 지금 시장이 걱정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 좀 편안하게 보시고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마음 급하게 먹으면은 오히려 여러분만 손해입니다라고 꾸준히 교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방산 한번 치고 올라왔죠. 바이오 치고 올라왔죠. 엔터 쪽 치고 올라왔죠. 자, 남은 거 뭐예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이쪽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흐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교황이나 이런 쪽에서 중립적인 입장에 대해서 거절을 했죠. 우리 중립적인 거 싫다.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끔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편 들어달라 해요. 그 중요한 거 뭐냐. 교황의 메시지를 거절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절한 게 아니라 내 편을 들어달라 해요. 당신의 중재 나도 받아들이고 싶은데 내가 피해자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은 피해자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피해자니까 내가 손해배상을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대변해달라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목적이 뭐냐? 전쟁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예, 빠르게 전쟁을 종결하는 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마찬가지인데, 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의 보상, 배상을 받고 싶은 거죠. 러시아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점령한 땅 돈바스나 일부는 자기 쪽으로 편입하고 아무것도 안 주고 보상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뭐 EU 국가들이나 미국만 참여해가지고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 쪽에도 약간 친근한 이런 국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중재를 해줘야, 그래야지 전쟁이 끝날 수 있다. 다 같이 이거 승자 없는 전쟁 아니냐. 그러니까 적절히 마무리하자라는 얘기로 해서 일단락 시켜줘야지만
이 전쟁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지는 서로 확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의지는 서로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호 정도만 보내는 거예요. 이제 곧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신호 정도만 보내는 거지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수급이 이쪽 섹터로 다 쏠렸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환매 섹터로 공략해드렸던 섹터 중에서 일부 남아있는 섹터들만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하락 목표치 달성하면은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부는 나온 종목들도 있고 그런 섹터들이 있죠. 이 부분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아직 안 나온 섹터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다. 기존의 돈줄 종목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 종목들 시간 투자하시면서 보시면은 조만간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지금 시장이 쉬고 있다 해도 수급이 들어오는 순간 빠르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자,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다들 입장하셔서 이 QR코드 보이시죠? 입장하셔가지고 아직도 입장 안 했다라고 하면은 편안해지는 길을 여러분들 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2,500포인트 부근에서 흔들기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흔드는 구간에서 괜히 섣불리 진입했다가 손실 볼 수도 있으니까요.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나누면서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재선 대표님, 돈줄 선생 말고도 정말 다양한 수식어를 갖고 계시죠. 계좌 템베거라든지 탑10 종목 전 종목이 세 자릿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수식어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대표님의 돈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탑10 자리를 차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그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탑10 종목들 살펴보고 왔는데 저 중에 하나만 갖고 있었더라도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종목 공부도 해보실 수 있고요. 장중에 소통하시면서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한번 꾸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노란 톡방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아까 서두에도 대표님께서 주도주들 열심히 일했는데 쉬어야 되지 않겠냐 하셨는데 도대체 그럼 저희 돈줄 종목들은 무슨 종목이길래 쉬지를 않는 걸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률을 확대를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자 우리 돈줄 종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쉬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하는 친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수익률 탑10 종목이 다 세 자리 수익률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요. 자, 보세요. 포스코엠텍, 금양, 어반리튬 그리고 코스모화 이게 다 시총 상위 이 수익률 상위 쪽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슬금슬금 밀려나고 있죠. 3위에 보시면 유니언 머티리얼이 5월에 치고 올라와서 3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유니언 머티리얼은 주도주나 이런 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환매가 돌면서 바닥권에서 잠깐 치고 빠지는 종목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테슬라에서 멋진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히토류 관련주가 거의 2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죠. 선일 시스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은 작년부터 해서 벌써 뭐 200% 넘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진산업 같은 경우 오늘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벌써 5위권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성우하이텍이 대장입니다.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뒤에 성우하이텍 뒤에는 화신이나 아진산업 그리고 뭐 SL 같은 종목들이 뒤에서 보통 추격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격뿐만 아니라 수익률을 돌파해서 넘어서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화신도 열심히 뒤를 따라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시기에 지치지 않은 팔팔한 이런 일 잘하는 친구들을 포트폴리오에 포진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쉬어야 된다, 폐배터리주 쉬어야 된다, 지금은 쉬게 놔두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일을 잘할 수 있는 섹터 쪽,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 혹은 시장의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이런 쪽으로 푹 쉬고 나서 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유럽 여행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즐기고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직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사회생활과 괜히 비유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시동 거는 부릉부릉 하고 시동만 걸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포착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다라고 하면은 저점 구간부터 상승 초입 구간부터 출발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시장이 조금 주춤한다, 실망할 필요 전혀 없다. 지금 구간 쉬고 나면은 5월 정도까지는 좀 쉬는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요 구간 쉬는 구간, 휴식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급하게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순환해서 기존에 3월 달에는 포트폴리오에서 뭐 3종목에서 4종목이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포트폴리오에서 한 종목 정도만 움직여주면서 뭐 나머지 종목들의 이제 휴식 구간을 커버해준 역할 정도 해준다 생각하시면은 그 이후에 나머지 쉬고 있던 4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내 계좌는 또 순식간에 또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유니언 머티리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3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바닥권에서부터 보기 시작했죠. 자, 이 종목은 2,500원 구간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2,500원 이탈한 다음에 작년 9월이었죠. 자, 그래서 이탈한 다음에 회복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번에는 이탈했다가 올라와서 지지력 테스트 한번 하죠. 이 구간 지지력 테스트하고 나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출발하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포착을 했고 2,655원에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를 한다? 이 구간에서 만약에 아래로 조금 내려간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싸게 2,500원 전후까지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000원과 2,500원 사이 중심선인 이 2,750원 구간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싸게 살려고 했다가 다 매수를 못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어치 살려고 했는데 30만 원밖에 못 샀어요. 그러면은 2,750원 회복될 때 남은 70만 원을 보충해서 100만 원어치를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3,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여기 돌파하면서 500원 단위로 저항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마찰이 있거나 할 때마다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쪽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악수하면서 화해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IRA법 자체가 중국을 경영하는 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좀 격화되고 심화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교육해 드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97%. 이게 단지 이 외교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자꾸 히토류를 무기화해서 본인들이 수출을 안 하거나 이런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아예 테슬라에서 이 히토류 관련 쪽으로 해서 페라이트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뭐 유니온 머티리얼 말고도 뭐 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목들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날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시대를 제대로 타고 나서 200%.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틈새 시장으로 노릴 수 있는 지금 주도주들이 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교육해드렸고 그 결과가 이런 연속적인 급등 흐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너무나도 과도하게 슈팅성 움직임이 나오면 뭐 해야 된다? 쉬게 놔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준 정확하게 잡고 8,000원 구간 돌파 못하면은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렸죠. 어디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하신 저희 교육방에서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대응 전략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방에 입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아직 입장 안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QR코드 입력해서 입장하시고요. 자, 휴맥스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충전 쪽 하면은 우리나라 기술력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디스플레이 텍이나 뭐 아모센스나 이런 종목도 좋아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휴맥스 홀딩스가 대장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선호하는 종목이 우선이 아니에요. 시장은 말이죠. 내가 선호하는 거는 그냥 단지 내 취향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취향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가장 강한 종목을 보는 게 맞는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고집 부리지 말고 휴맥스 홀딩스를 트레이딩 대상에서 1순위로 보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전기차 충전 부분은 제가 제 머릿속에서 나온 이 뇌피셜이라고 요즘 표현을 하죠. 제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이 부분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작년에 화상회담을 하면서도 내가 관심 있는 거는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짓는 게 아니라 뭐 립서비스로는 고려 중이다라고 했지만 관심 없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죠. 관심 있는 거 뭐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관심이 있다. 한국의 기술력을 나는 원한다라는 부분을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방미했을 때도 직접 접견을 하자고 요청을 해가지고 만나서 이 얘기가 또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차례 급등한 종목을 이렇게 박스권거리에서 휴식 구간에서 5,500원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한 차례 6,500원까지만 해도 나이스하고 여기 넘어가면은 또 멋진 수익률 한번 보일 수 있다라고도 교육해 드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6,500원을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 만들었고 그리고 6,500원 지지력 테스트 이렇게 받다가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한가와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리면서 순식간에 50% 수익률이 나왔다. 이런 게 바로 순환매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있죠. 자, 해서 레이 같은 경우 작년부터 해서 너무나도 여러분들께 핵심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이 종목을 리오프닝 얘기 나올 때 여러분 화장품이나 여행 관련주 뭐 단기적으로 이슈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진짜 수혜주는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 그래서 오스테인 플란트가 너무 올라 있어서 매수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2등주인 덴티움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 작은 종목 중에서는 레이 같은 종목이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도 교육해드렸죠. 자, 그래서 레이 같은 경우 우리는 공략을 바닥권에서부터 했고 그리고 나서 재공략 시점까지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죠. 언제? 쉬는 구간에서 우리 24,000원 아래면 너무나도 싼 구간인 것 같아요. 이 34,000원 아래면은 너무나도 싼 구간인 것 같아요 라고 교육해드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 포착을 했다.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바로 10% 가까운 수익이 지금 시장에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휴식 구간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시세가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난 정말 짧게 치고 빠질 거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한 7%에서 15% 사이 정도에 적당히 치고 빠지는 형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셔도 되고 나는 저항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라고 하시는 분 좀 더 들고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전략을 짤 수 있는 겁니다. 위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예요. 바닥권이라서 너무나도 쌉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대3 무상증자 나오면서 급등 흐름. 그리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방산주 이젠 보셔야 됩니다. 라고 교육해드리면서 작년에 전쟁 관련해서 방산주, 에너지 관련주, 식량 관련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세 섹터 다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자, 현대로템 이 무거운 종목이 42%나 올라올
정도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또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순환매 노릴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나 제가 살펴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 힌트와 함께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종종 이 종목들을 회사 생활에 빗대어서 비교를 해주시는데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열심히 일할 직원들로 교대 근무 세우는 전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다 쉬고 이제 열심히 일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의 돈줄 종목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돈줄 종목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7글자짜리 종목이고요. 파인 세라믹 중에 자기적 기능을 이용한 페라이트 마그네트 그리고 절삭공구, 내열성을 이용해서 부품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7글자 중에 앞 3글자에 대한 힌트를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표님이 저를 꼭 닮은 동물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닮은 동물이 있다고요?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그 머리에 뿔이 달린. 네. 차마 말하기 싫으신 거 아니시죠? 네. 유니콘을 닮았다고 해주셨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죠. 네, 유니콘을 닮으셨죠. 네. 먼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닮았다고. 유니콘을, 자, 네, 오늘도 닮으셨습니다. 제가 많이 닮았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종목명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싫으시겠지만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아닙니다. 좋아서 웃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극한 직업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자, 여러분. 히트롤 관련주 기존에도 교육을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이 급등 이후에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존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급등할 때 중요한 구간이 어디다? 5,000원 구간입니다. 라고 제가 교육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돌파한 다음에 상한가,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왔나요? 5,000원을 흔드는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은 또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천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 정도라도 노린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5,500원까지 정말 약해도 5,500원까지 가도 10%고요. 만약에 6,000원, 6,500원 간다면 20%, 30%도 가능합니다. 왜?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기존부터 계속 교육해드린 이 가격, 오늘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5,000원 가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5,000원을 회복할 때 나는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5,000원 회복할 때 매수하시면은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한국인 정서에 잘 맞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트랩을 완성하는 타이밍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싸게 사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해서 4,500원까지 해서 분할로 천천히 매수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4,500원 흔들기 정도 이렇게까지 해서 모아 가시고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은 기술적 반등만 노리고 나는 정리한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대신 밑으로 내려갈 때 모아 가시는 분들은 내가 목표한 가격까지 가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매수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밑으로 조금 내려가는 척하다가 5,000원 회복하면은 나머지 물량 채워 넣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여러분 투자 전략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밑으로 내려가면서 모아가면은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된다. 당장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미리 싸게 사놓은 거니까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조금은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성향이 다른 겁니다. 나는 싸게 사서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내려갈 때마다 모아가시면 되고 나는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트랩을 완성하고 5,000원 회복되는 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교육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 줄 때 모아서 담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6글자짜리 종목이고요. 동사와 이 종속 회사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및 동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또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정확하게 9일 뒤에 네. 큰 이벤트가 있는데 어떤 이벤트일까요?
9일 뒤에 어떤 이벤트가 있길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하시니 저도 궁금한데요. 어머, 9일 뒤 이 이벤트로 인해서 이 종목을 들고 오신 건 아닐까 했는데 아닌가 봐요. 아닌가요? 어떤 9일 뒤? 이벤트인지 저한테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힌트. 휴. 자, 네, 자, 네. 9일 뒤에 누리호 세 번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죠. 힌트 너무 기발하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네,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9일 뒤에 누리호 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해당이 당연히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궤도 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스페이스X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나라의 원앱도 그렇고 진출하고 싶어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관심을 받는데 여기에다가 또 제가 방산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산주 쪽에도 해당이 돼요. 우주항공 테마와 방산 테마가 동시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그럼 많지는 않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으로 기존에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 말고 제가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2위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지금 6만 원권의 돌파 시도 정도 하고 나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이 종목들은 최근에 상승을 보인 이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개파락이 나와서 5만 원 구간 두들겼는데 두들긴 다음에는 최근에는 원사이드하게 하락 중이었는데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만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천 원 전후 구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5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기다렸다가 회복될 때 매수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구간부터 나는 그냥 모아가겠다 하시면은 지금부터 그냥 모으셔가지고 1차적으로 5만 5천 원, 2차적으로 6만 원 정도 보시면서 만약에 6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나머지 물량을 매도했던 물량을 뭐 절반이라도 재매수해서 가시는 돌파 매매까지 고려하시면은 아주 추세적으로 좀 좋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산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누리호나 뭐 우주항공이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슈가 나올 때 윗골이 달면서 이렇게 반짝하는 경우 많이 보실 텐데요.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조금 미리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지 마시고 뭐 3분의 1씩이던 뭐 20%씩이던 위에다가 좀 걸어놓고 그 일부는 좀 물량을 좀 줄이면서 보시면은 좀 안전하게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거 그냥 몸으로 다 맞지 마시고 차익 실현을 해 나가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전략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돈줄 종목 두 번째 종목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나는 좀 맞추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후에 종목명 확인 가능하고요. 대응 전략까지도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로 한번 포트폴리오 재정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가 주도주를 정말 제때 잘 잡아내서 정말 포트폴리오 상승률 크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볼까 했는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대표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네. 질문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신가요? 제가 대표님 교육을 열심히 받아봤잖아요. 열심히 네.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제일 궁금해하는 2차 전지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에코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 종목이 드디어 저희가 희망하는 가격대까지 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정말 진입하기 좋은 타이밍일지 아닐지도 궁금하거든요. 대표님이 자세하게 교육 좀 해주시죠. 네, 자
에코프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차 전지주들이 수익이 너무 많이 났다, 그 주도주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간단하게 보고 에코프로 쪽을 집중적으로 볼게요. 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우리 한 차례 급등 이후에 휴식 취할 때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됩니다. 뉴스 신경 쓰지 마세요. 뉴스에는 관련 없다고 나왔는데 관련이 있다. 이 안에 자원개발부서 있다라고도 교육해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금양 마찬가지. 뭐 콩고 광산, 뭐 몽골 광산 얘기 나오면서 뭐 MOU 얘기 나오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올라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어반 리튬 후발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교육해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했습니까? 또 급등하는 흐름. 네. 코스모화학 폐배터리 쪽에서 우리는 이 종목을 좀 늦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작년에는 사실 이 종목을 핵심으로 우리가 공략을 했었죠.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금양이나 이런 리튬 관련주를 좀 먼저 공략을 하다 보니까 요거는 후발주로 이렇게 조정받을 때 오늘도 아까 이런 비슷한 모양이었죠.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내려오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 코스모학으로도 이 높은 구간에서 많이 오른 구간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세 자릿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교육방에서는 이 종목이 어마어마한 상승, 13만 원부터 해서 8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이거 80만 원 못 넘어간다. 이제는 쉴 때가 됐고 이거 슈팅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교육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80만 원 못 넘어가고 요 안착이 안 되면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드렸죠. 최소한 절반이라도 정리하시라고. 여러분들 안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고점 82만 원에서 30%만 조정받아도 딱 6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양봉 하단 60만 원 흔들기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 노리셔도 되니까 일단은 좀 정리를 좀 크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도 말씀드렸죠. 최소 절반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투자하셨어도 500% 올랐으면 6천만 원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절반을 차익실하면 어떻게 돼요? 내 주머니에 현금으로 3천만 원이 남는다. 그리고 나서 보유한 금액이 3천만 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찍어서도 설명드렸어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3천만 원 남으니까 최소 절반이고 그 이상 수익 실현하셔도 좋다. 처음에 이 1,000만 원 정도만 다시 들고 가셔도 좋다라고까지도 설명드렸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60만 원 흔들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흔들기 나오는 구간에서 이 59만 7천 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교육을 해드리고 여러분 이제는 유지되는 모습 정도는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리세요. 여기 고점 돌파해서 가는 거 노리는 게 기술적 반등만 노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2.5% 나왔죠.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략 드렸습니다. 32%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면 여러분 한번 차익 실현하시고 또다시 눌리면 그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지만 30%면 60만 원, 40%면 50만 원 흔들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50만 원까지 이 구간에서 다시 내려가면은 여러분들 또 피곤해진다라는 설명도 명확하게 제시해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50만 원 흔들기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 정확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그럼 사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모아가실 분들은 제가 항상 전략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죠. 모아가실 분들은 50만 원 여기 딱 있다고 해서 50만 원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흔들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앞자리가 4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한 주씩 이렇게 천천히 밀리는 날만 모아가시는 거예요. 밀리는 날만 한 주씩 이렇게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을 펼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여기 구간에서 못 믿겠다 하시면은 거래대금이 아침부터 한 5분만 봐도 알죠. 폭발하는 날 있습니다. 그날 공략을 하시면 돼요. 거래대금 폭발하면서 양봉이 세워지는 날이 나오면은 그날부터 포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단기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지금 어떤 움직임이냐? 고점을 이렇게 낮추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목표치는 70만 원, 짧으면 60만 원, 좀 높으면 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목표치를 기존에 나는 이 엄청난 상승세처럼 다시 돌파해서 날아가는 거 100만 원 넘어가는 것까지 볼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고 고점을 낮추는 과정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가격 조정을 받았으면 기간 조정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리실 필요 있다라는 정도, 이 정도 보시면서 만약에 노리신다라면 단기적인 반등 정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 정도만 노리시고 아니면은
시선을 조금 돌려서 다른 종목들 보신 다음에 기간 조정 끝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다시 한번 이제 심도 있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표치 도달하면 무조건 매수하면은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올라가더라도 이게 한 달 뒤에 올라가냐, 3개월 뒤에 올라가냐, 1년, 뭐 10년 뒤에 올라가느냐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올라는 추후에 올라는 갈 거라고 봅니다. 40만 원대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못 기다릴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보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주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을 한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 힌트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선 정말 자세하게 코프로에 있어서 단기 접근 그리고 장기 접근하는 방법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좀 장중에 실시간으로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대표님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돈줄 종목 힌트도 드려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6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지주회사로서 이 브랜드 사용료, 배당 수익이 주수익 원입니다.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6글자 중에 맨 앞에 한 글자에 대한 힌트를 드려볼 텐데 힘들고 지치고 주식 매매가 어렵고 할 때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행동이 뭘까요? 힘들고 할 때 행동을 취한다. 그러면은 보통 앞 글자에 달린 노래방을 노래 연습장을 많이 가죠. 사람들이. 그래요? 스트레스를 풀러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숨을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노래방이 있군요. 그러면 힌트는 여기까지만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세 번째는 전기차 충전주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한숨 쉴 때 우리가 휴 하고 쉬는데 휴로 시작하는 종목이고 제가 전기차 충전 대장주입니다라고도 교육을 많이 진행해 드렸죠. 자, 그래서 고점 찍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8,500원 저항 받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6,5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 6,500원이 중요 구간입니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과거부터 저항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가격권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렵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고 천천히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종목명 확인 가능하고요. 대응 전략까지도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 이야기 더 나눠봐야 될 텐데 대표님, 저희 돈줄 종목이요. 시세를 보인 종목들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선익 시스템 이야기도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정말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 종목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지금 2만 원 아래쪽에서 너무나도 좋은 가격입니다라고 교육해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강력하게 상승을 보였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뭐가 있다? 애플에서 MR기기 공개가 있다라고도 제가 계속 교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처럼 중간중간 휴식 구간이 나온다, 4만 원 돌파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이제 좀 물량을 좀 겁먹고 물량을 좀 털어내세요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좀 더 저렴한 가격을 준다 그러면은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로보티즈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들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이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온라인 교육도 진행해드리고 종목별로 쇼츠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교육해드리니까 입장해 보시고요. 우리 남은 돈줄 포트폴리오 완성하러 가야 되는데 자, 네 번째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돈줄 종목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5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수소 연료전지 전문 회사입니다. 종목명은요, 5글자 중에 맨 앞 2글자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도 몰랐는데요. 힌트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강타, 신혜성, 이지은 이렇게 세 분이서 그룹으로 활동한 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소문으로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 나이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활동명이 이 종목명 맨 앞에 2글자랑 동일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활동명이 뭐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자, 뭐 S와 관련된 게 아닐런지. 네, 이렇게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네.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S라인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저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희 교육반 입장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 방송으로 해서 못다한 얘기는 바로 쇼츠 영상 통해서 40초 영상 통해서 교육 전략 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셔서 포트폴리오 꼭 완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정말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 정말 귀한 기회이니까요. 입장하셔서 포트폴리오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